TVN 경남교통방송 개국 1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옥부자 이야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 113번지. 이곳은 한때 마산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꼽혔던 남전 옥기환 선생의 집터입니다. 마산 장날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누구에게나 밥을 나눠주던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야학과 마산 최초의 한국인 주식회사를 세운 사람.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마산시의 첫 시장이 된 사람. 옥기환 선생은 마산 사람들 사이에서 옥부자로 불렸습니다.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 나는 들어본 적 없고 거기 옥부자 터락하는 것만 팻말이 써 있어서 그것만 알고 있어. 이 밑에 이제 우리나라 마산에 옛날에 3대 옥부자가 있었다 하더라고. 그 위에 일대에 그 땅이 처음부터 옥부자 땅인 그 자세히 몰라. 저 위에 어른들은 자세히 아는데 저는 이제 그 요 밑에 사람이 옛날에 옥부자라는 건 정도만 알지 자세히는 내가 몰라. 마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속칭 그 옥부자라고 통했다고 해요. 옥부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당시는 이제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할 때니까 마산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뭐 엄청 흐르면서 그분의 이름조차도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마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마산에서 교육가로, 사업가로, 또 사회운동가로 살았던 옥기환 선생. 하지만 그가 눈을 감은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마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마산에는 옥기환 선생이 시작했던 노동야학도, 장날마다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던 그의 집도 모두 흔적 하나 없이 사라졌고, 이곳이 그 자리였다는 표지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옥기환 선생은 남긴 업적이나 그분의 삶에 비해서 너무 잊혀진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대 마산 최고의 유명 인사였지만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옥기환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남성동, 지금 마산 하포구 남성동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살다가 이제 1950년대 떠나시는데, 태어나서 살았던 위치가 불종거리 저 밑에 가면은 신한은행 마산 지점 건물이 있어요. 20살 정도 됐을 때 본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살쯤 됐을 때, 그래서 사업 한 10년 만에 무려 2,300마지기 땅을, 논밭으로 치면은 약 5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땅 끝이 안 보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소위 그 만석군이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1875년 옛 마산시 남성동 113번지에서 태어난 옥기환 선생은 4대째 마산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지주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지주인 아버지와 건어물 상회를 경영하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옥기환 선생은 마산 어시장에서 건어물과 약재, 도매상 같은 객주 활동을 했습니다. 1904년 30세가 되던 해 그가 소유한 땅은 2,300여 두락, 151만 9천여 제곱미터에 달했고, 훗날 다양한 자선사업과 교육사업, 무역회사 설립의 밑바탕이 됩니다. 여 창고를 학교로 쓰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창고서부터 함 시작해 보입시다. 저녁 시간에 모여서 공부를 할 거니까 불은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만 손보면 될 깁니다.
우리도 참 별일을 다 합니다. 구 선생, 저도 원 없이 돈을 벌어보니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일본에 뭐든 뺏기지 않으려면 더 많은 사람이 알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영재 선생하고 명두석, 김영철, 나인한, 김철두 선생도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나저나 다들 먹고 살기 바빠갖고 이 야학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냥은 안 오겠지 싶어서 떡이나 먹을 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른도 있을 끼고 자기는 못 배웠어도 자기 자식은 공부 가르치고 싶은 부모들이 분명 있을 깁니다. 수업료나 책값은 걱정 마이소. 제일 교육 사업에 중요한 것은 마산 노동야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설립하고 교장을 맡으면서 돈도 다 무료 학교니까 한국의 노동야학이 1920년대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산 노동야학이 최초의 것이거든요. 그게 1907년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했을 때 마산 어시장에 창고를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노동야학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글도 가르치고 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르치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중성동 23-1번지. 이곳은 전국 최초의 야학으로 알려진 마산 노동야학이 있던 자리입니다. 1907년 7월 10일, 당시 32살이었던 옥기환 선생은 사비를 들여 전국 최초의 야학교인 마산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고 자신이 직접 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마산 어시장에 있는 창고 하나를 수리해 교실로 사용하고 선창 어물상의 고용원이나 공장 근로자, 농민, 도시 빈민의 자제 같은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야학이 열립니다. 여기 오면은 떡을 먹을 수 있다더만 진짜였네. 글도 가르쳐 주네요. 지는 요 어시장 밑에서 엄마 아빠 도와 일하는데 얘 글자 배우면 장사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끼라 싶어 왔지 얘. 공짜로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하나씩 따라 읽어봅시다. 가, 갸, 거, 겨. 가, 갸, 거, 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당시에 대부분 무명자들이 많았잖아요.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글을 깨우치는 야학을 세워서 운영을 했어요. 그 이름이 마산 노동야학인데 마산 노동야학 운영 외에도 마산 지역에 요즘 좀 초등학교라든지 지금 용마고등학교 전신인 그 마산 상업학교라든지 또 마산고등학교 전신인 마산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설립에 큰 역할을 한 그 교육자이기도 했고 노동야학의 수업료와 교재비를 모두 옥기환 선생이 부담하며 무료로 운영되자 학생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마산 노동야학은 1909년과 1914년, 1931년에 3번에 걸쳐 학교 부지를 옮기게 됩니다.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노동야학은 1914년 마산 창동의 40평 규모 교실 6개로 커졌고 1931년에는 마산 중성동의 전답 1000여 평에 교실 5개와 사무실, 회의실, 사택을 갖췄습니다. 당시 발행됐던 신문기사 등에 따르면 학교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옥기환 선생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야학 학생들 졸업 사진이 몇 개 남아 있는데 가운데 옥기환 선생이 앉고 옆이나 뒤에 교사들이 있어요. 보면 학생과 교사는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교사들은 누군지 하고 생각했는데 자기 손자가 보더만은 자기 삼촌들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자기 삼촌들 그러니까 옥기환 씨의 아들들이 그 당시 일본 유학 가가지고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이 마산에 몇 사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자기 야학의 교사로 이렇게 시키고. 1939년
마산 중앙야학교 졸업사진에는 약 50명의 학생들과 함께 앞줄 맨 가운데에 백의의 한복을 입은 남전 옥기환 선생과 창원 출신 독립운동가 허당 명도석 선생이 있습니다. 마산 노동야학에는 명도석 선생을 비롯해 당대 청년 지식인들이 교사로 활동했고 마산 지역의 민족학교인 창신학교의 교사와 학생들도 야학에 참여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졸업사진 뒷줄에는 옥기환 선생의 아들 또한 서 있어 그의 가족들도 학교 운영과 교육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기환 선생의 노동야학은 부인야학, 어시장야학, 산오리야학 등 다양한 야학으로 퍼져 식민지 민중의 계몽터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지금의 마산 중앙중학교입니다. 그게 또 마산 공고로 또 이어지죠. 마산 공고의 전신이고 마산 공립상업학교, 지금 마산 용마학교, 그다음에 성호초등학교, 마산중학교, 마산중학교가 그때 중등학교니까 지금 마산고등학교가 설립됐죠. 그다음에 창신중고등학교도 그 지원을 해서 모태가 된 대부분의 마산의 유경사업에 지원을 했고 그분이 없었으면은 저는 마산에 지금 학교가 있겠는가. 3.15가 거의 학생들이 주축이 됐는데 그분이 그 학교를 그걸 안 했으면은 3.15 운동도 아마 의거도 없었을 것 같다. 이처럼 옥기환 선생은 마산 노동야학을 비롯해 마산 지역에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했고 이외에도 비용을 지원하거나 학교 경영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1900년대 초부터 1940년대까지 조선인들이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더 큰 부를 이루는 한편 지역에서 교육 활동을 통한 구국운동에도 힘쓴 인물이었습니다. 벌써 말종으로 보이시더. 여기가 옥부잣집 밥 먹는 줄 맞지? 아, 예. 오늘은 전갱이도 쪄준다 합니다. 그 생선 찢는 냄새 한 맡아보소. 와, 집이 막 거이네, 예. 내 같은 거린한테도 눈치 한번 안 주고 장날마다 밥을 해주신대. 세상에 이런 부자가 또 어딨노? 아이고 저 봐라 밥 기다리는 줄이 저 밑에 어시장까지 있습니다. 아이고야 사람들 많이도 왔다. 어이소 전화철 아닙니까? 밥하고 김치 나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배 부르게 잡수고 가이소. 그 밑에 어시장까지 밥 먹기엔 그 줄 그게 굉장히 막 장관을 이뤘답니다. 5일 10일 장날인데 전어철 되면 전어 조기 한 조각하고 밥하고 간단한 나물김치 해서 지금 배식하는 것처럼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못 얻는 거린들이나 뭐 서민층이나 장에 장보러 온 사람들이 줄로 서서 밥을 계속 주는 그 옥부자 집에 그 밥 먹는 날이다 할 정도로 마산 장날이. 전갱이 찐 게 벌써 한 상자째입니다. 오늘도 손님들 배부르게 먹겠습니다. 아버님, 밥도 솥 2개 더 끓이고 있습니다. 김치는 어디 담을까예? 아가 저기 큰 대야에 담그라. 나물은 참기름하고 소금만 살짝 넣어 무치고 어린 아들도 많이 있으니 간은 조금 싱겁게. 여보, 오늘도 줄이 어시장까지 내려갔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좋지요. 날이 아직 덥습니다. 우리도 밥 나누러 같이 나갑시다. 매달 5일과 10일 마산 장날이 되면 옥기환 선생의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옥기환 선생의 셋째 며느리 구귀선 여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마산 장날이면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작거리의 거린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줄을 이어서 섰었지에 그날은 바로 옥부잣집 밥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면 가족들이 다 총출동해가 밥 한 주걱에다가 찐 전갱이 한 마리 얹어갖고
누구든지 다 대접을 했지에. 시아버지는 그런 방법으로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분이었고, 또 사람들은 그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섰다 아닙니까? 야, 마산 장날이다. 오키안 부자집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우리 장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날만 기다리면 그 좋은 집에 그린도 오고, 시민들은 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뭐 그린들은 입구에 더 먼저 오가 있습니다. 그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까지도 참 너무나 우리들한테 기감이 갑니다. 옥기환 선생은 매년 8월 15일이 되면 가족들에게 새끼를 멀건죽을 먹였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배고픔을 통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있는 사람도 빈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8.15 애들이 이제 방학 시기에 자기들은 한 3일간 밥을 거의 굶는 간단한 죽으로 이제 끼니를 때우면서 빈자의 그 배고픔을 체험하는.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부자고 뭐 자식들도 일본 유학을 갈 정도였으니까 배고픈 걸 모르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날을 정해놓고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아주 멀건 갱죽이라는 거는 식은 밥 조금 넣고 그다음에 채소 같은 거 조금 넣고 신 김치 이런 거 조금 넣어가지고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팍 끓이면은 그 묽은 갱죽을 끓여가지고 그날은 하루 종일 그거를 먹였다고 하더라고.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배움이 아쉬운 이들에게는 교육 사업을, 배고픈 이들에게는 장날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로 수해를 입은 곳에는 아낌없이 기부를 했던 옥기환 선생. 당시 옥기환 선생에게 은혜를 입었던 거린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 마산 불정거리 한복판에 비석을 세웁니다. 아, 훌륭하구나. 우리 공은 참으로 군자신이 효우와 학문이 있었고 천성이 인자하였다. 널리 사랑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했으며 외로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으니 사람마다 칭송할 뿐만 아니라 식자들의 평가 또한 새로웠다. 1930년 4월에 자객들이 세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3년 전에 옥공 시연 송도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경주 최씨는 내가 사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었죠, 그죠? 뭐 그거를 흉내를 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는 서부 경남 일대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린들이 단복을 해서 고맙고 이래가지고 저 시온 선득비가 자기들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비석을 만드는 게, 저거는 이제 내가 가져와가지고 할아버지 묘소 옆에다가 내가 세워놨다. 옥기환 선생의 나눔과 배품은 마창진 지역의 유명 특산품인 진해콩의 탄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옥기환 선생은 평소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박영도 씨를 눈여겨봤고, 구멍가게에서 수제 과자를 팔던 그가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남성동 113번지 옥기환 선생의 생가를 넘겨줍니다. 아버님한테 그 집을 주게 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죠, 친할머니. 할머니가 반수불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가면서 밥도 얻어가지고 다 이래 드리고 어머니 드리고 손발이 다 대준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요, 저 조그만한 구멍가게 뭐 만들어가지고 수고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놈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애착을 가졌던 모양이라. 그래서 아버님한테 네가 이 집을 앞으로 어머님 잘 모시라. 그러고 네 하는 사업을 요새 해라. 그럼 그 전체를 아버님이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전부 다 본적이 남성동 113번지가 원적이 되었습니다. 옥기환 선생의 집터를 인수받아 사업에 성공한 박영도 사장은 진해콩 판매로 얻은 이익금으로 마산에서 전국 씨름대회를 2차례 유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남북한 조선 팔도의 씨름꾼들이 마산에 모였고, 이 대회에서 송병규, 나윤출 같은 걸출한 씨름 선수들이 탄생합니다. 박영도 사장은 옥기환 선생으로부터 인수받은 남성동 113번지 집을
씨름 선수들에게 개방해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씨름의 힘찬 기세를 보여줬던 장사들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잃은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힘을 줬고, 마산은 오랫동안 씨름의 명가로서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1945년 9월) 미군 7사단이 인천에 상륙합니다. 미군은 서울의 군정청을 개설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병력을 주둔하는데요. 마산의 미 군정청의 초대 사령관으로 온 데일리 소령은 옥기환 선생에게 마산 초대 부윤, 지금의 시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옥기환 선생, 내가 마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 모든 이들이 당신을 부윤으로 추천하였소. 데일리 소령, 내 여러 번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도 70이 다 됐고 정치는 더더욱 모릅니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내 통역사인 홍성은 선생도 공무원들도 모두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오. 미 군정기가 시작됐을 때 마산에는 데일리라고 하는 미 육군 소령인가 하는 분이 사령관으로 왔거든요.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여기 한국인 시장, 한국인 부윤을 뽑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지역 사정을.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라. 내노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 등등 모두에게 물어보니까 모두 다 하는 말이 옥기환 선생이 해야지 누가 할 사람이 어딨노 마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 차례, 왜냐하면 나는 행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걸 해도 되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거절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데일리 소령이 가가지고 옥기환 선생은 이 강점기 동안 그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해보자는데 이렇게 안 하면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곧 능력 있는 젊은 사람을 찾을 때까지 내가 맡겠다 해가지고 1945년 12월에 그 부윤직을 맡습니다. 옥기환 선생, 부윤직을 맡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날 거고, 예. 너무 오래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기념사진 한 장 찍읍시다. 네, 제안 하나 하지요. 각자 입고 있는 옷을 바꿔서 입고 찍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거절하면 소령한테 너무 미안하겠지, 예. 그럽시다. 제 갓과 한복을 입어 보십시오. 예, 옥 선생도 제 군복을 입으시지요. 싱가포르에 있는 옥기현 씨가 저한테 사진을 한 장 주는 거라. 자기 집안에서 이거 다 가지고 있었던 사진인데 데일리 소령이 와가지고 부윤 수락을 받는 그날 이 데일리 소령도 너무 기분이 좋고 옥기환 선생도 기쁘고 이래가지고 두 분이 우리가 축구 시합 보면은 기분 좋게 승부 끝내고 나면은 양쪽 그 선수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듯이 옷을 갈아입가지고 옥기환 선생은 미군 군복을 입고 미군 모자를 쓰고 있고 데일리 소령은 한복을 입고 위에 그 갓을 쓰고 있는 그 흑백 사진이 큼지막합니다. 그걸 주더라고요. 자기 옥기환 선생 마당에서 찍은 역사적인 한 장면이죠. 그 당시에 마산을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이분이 남기셨죠. 참 지금 생각해도 훌륭한데 살아온 것만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 경남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회사인 원동무역의 사옥을 유산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동무역은 옛 마산 지역에 있었던 최초의 조선인 주식 회사로 지역 교육 사업과 독립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민족주의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근대 문화유산 등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산 하포구 남성동 91-1번지. 남전 옥기환 선생의 집터였던 남성동 113번지에서 도보로 1분,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은 1919년 9월 마산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주식회사인 원동무역이 있던 자리입니다. 1919년 조선총독부의 회사량이 완화되면서 조선인들 역시 이전보다 활발하게 회사를 조직하기 시작하였고요. 특히 마산 지역 조선인들이 회사 결집이 1930년대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조선총독부 관보 상업 등기 기록을 바탕으로 한 원동무역 주식회사의 조성은 1919년 12월에 이루어졌으니 비교적 빠른 시기에 등장한 조선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19년 8월 13일 대구지방법원 마산지청. 증인 옥기환 씨에게 묻습니다. 원동 상회의 경영자와 출자자, 업무 목적과 임원은 어떠합니까? 원동 상회는 저와 명도석 씨, 김철두 씨, 이영재 씨 4명이 500원씩 출자했습니다. 곡물과 해산물 매매, 위탁 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요. 업무 목적이라 가면 곡물과 해산물을 팔고 있지에. 상회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작년 5월부터입니다. 이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결산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손해를 보고 있어서 처분하거나 조치할 것도 없었습니다. 피고 이 형제는 수년 전부터 구한국의 국권 회복을 기도하여 동지의 규합과 자금 조달에 분주했습니다. 또 피고 윤상태와 서상일도 1913년부터 국권 회복단을 조직하여 마산 지부의 피고 안학을 지부장으로 이 형제와 김기성을 부원으로 두고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동 상회가 그 자금 조달 기관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은 전혀 모릅니다. 원동 상회가 자금 조달 기관이었다는 사실도 금실초문이지에. 당시 대구지방법원 마산지청 신문조서 기록에서 마산 최초 한국인 주식회사인 원동무역의 모태가 된 원동상회에 관련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원동상회는 옥기환 선생과 명도석, 김철두, 이형재 선생이 출자금을 담당해 설립한 합자 조직의 상회였습니다. 이에 앞서 옥기환 선생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1890년대 초 무렵부터 마산 어시장에서 운영하던 객주상, 원동상회가 존재했던 사실로 미루어 원동상회는 옥기환 선생의 집안에서 운영되다 1918년 조선인의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합자 조직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동무역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했던 조선인들은 경제인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산 노동야학교의 설립과 운영, 마산 구락부의 간부, 조선인의 교육 개선을 위한 건의안 서명 등을 주도해 지역의 교육과 문화 진흥에 힘쓴 인물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산 3.1운동에 참여했던 명도석, 부산에 위치한 백산무역 주식회사의 자본 출자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 조달에 힘쓴 정재환 등이 가담하면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조선인들 역시 회사 창립에 함께했습니다. 원동상회 시절부터 민족 독립운동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던 원동무역은 이후에도 조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을 모았고 임시정부 등의 독립자금을 지원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일제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9년 9월 조선 회사령이 철폐된 뒤 원동상회 사장이었던 옥기환 선생과 명도석, 김철두 선생은 자본금 50만 원의 주식회사 조직을 발기했고 같은 해 11월 15일 창립총회를 거쳐 1925년 원동무역 주식회사를 정식 발족합니다. 당시 대표 옥규환을 포함한 29명이 참여하였고요. 마산의 경제권을 1인에게 빼앗겨 경제면에서 짓눌릴 수 없다라는 상권 수호 취지 아래 설립을 추진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동무역 주식회사 건물 앞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마산포의 최초 계획도로였습니다. 창동과 부림동을 연결하는 이 길은 어시장과도 가깝고 마산포 상인들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 마산금융조합과도 마주보고 있어 당시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옥기환 선생은 원동무역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기반으로 1927년 8월 사옥 신축 공사를 시작해 1928년 4월 16일에 2층 규모의 원동무역 사옥을 준공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동무역 사옥은 당시 총 공사비 2만 3천엔으로 철근에 흙을 섞어 내진과 내화의 현대식 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야, 저 건물 좀 보이소. 이래 웅장한 건물이 마산에다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백돌 하나하나 진짜 반짝반짝하네 얘. 저쪽 어디 외국이나 가해 볼 만한 건물 아닙니까? 들어보니 저 건물이 조선 사람들이 모아서 세운 회사 건물이랍니다. 이것도 옥부자 집에서 돈을 다 대줬다대예. 그 옥부자네 옥기환 씨 말하는 거제. 옥씨는 학교도 많이 세우고 하더만 돈도 잘 버는갑지. 일본 사람들 우쭐해 하는 것만 봤는데 이제 우리 조선 사람도 이런 기둥 세운다 그자?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마산에 이런 분이 있는 게 진짜 든든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동무역 사옥은 구조를 세운 후 하부 기단을 만들어 백돌 마감을 한 객조 있는 건물로서 건물 비료는 황금률에 적용되어 안정감이 아주 높습니다. 요 최근래에도 보기 드문 공법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미래가 불안했던 엄혹한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힘으로 지은 원동무역을 지나다니며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많은 위안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은 마산이 경남 경제의 관문이던 시절 우리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기업이 남긴 자취입니다. 원동무역은 조선 국권회복단 같은 독립운동단체에 회사 이익금 일부를 군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민족주의자들과도 오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원동무역 주식회사 터는 현재 독립기념관의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의 전시 경제 통제가 강화되면서 문을 닫게 됩니다. 원동무역 건물은 해방 뒤 마산교육청, 6.25 전쟁 당시에는 미 육군 25사단 인사처로 이용됐습니다. 이후 1970년경 개인이 인수해 3층으로 개축됐고 식당, 노래 연습장 등 여러 가게들이 들고 나기를 반복합니다. (2025년 8월) 마산 하포구 남성동 91-1 옥기환 선생이 지역에 이바지했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가 세웠던 마산 최초의 한국인 주식회사 원동무역 사옥은 남성동 91-1번지에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며 외벽이 나무로 덧씌워졌다가 지난해 화재로 외벽이 불에 타면서 건물의 원형이 드러난 겁니다. 건물이 이제 얼핏 지나가면서 보면 뭐 너무 오래되고 보잘것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건물이에요. 1928년이면 97년 약 100년 된 현대식 건물이거든요. 작년 연말쯤에 그 집에 이제 화재가 조금 나가지고 집에 바깥에 더 씌워놓은 거
그게 전부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원래의 모습. 원래 남아있는 사진 한 장이 남아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똑같은 모습의 건물이 그 껍데기 속에 있다는 게 드러났죠. 지난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본 원동무역 건물.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막혀 있고 1층은 식당이지만 손님이 없어 자주 닫혀 있었습니다. 이날은 운 좋게도 1층 식당 안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건물주의 동생 강명호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안에 2층에 옛날 사람이 나가고 하면서 불이 나고 비가 오고 해갖고 천장도 내려앉고 해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해. 지금 뭐 여기 장사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새도 안 나고 하니까 물 비워놓으면 더 상할 거고 그래 내가 지금 와 있는 거래. 낡고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건물이 된 원동무역 4호. 2층과 3층은 현재 천장이 내려앉는 등 큰 돈을 들여 수리하지 않으면 들어가기조차 힘든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1층 역시 식당 간판을 걸고 있지만 문을 닫는 날이 많습니다. 건물주의 가족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고 계속 관리하기가 힘들어 건물을 팔거나 철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누나 이거 밀어버리자 그냥 까지 다 밀어가지고 2층 주차장을 짓잖아요. 그런데 뭐 건축비 많이 오르지, 뭐 인건비 많이 오르지 이러다 보니까 철거비가 막 상상하더라고. 그래서 뭐 없던 일로 그냥 임자만 나타나면 언제든 팔 거예요. 가격만 맞으면. 창원 마산 지역에서 지금 사라진 건물들 안타깝게 보면은 삼강 청주 공장, 그다음에 경제 성장기에 마산 경제를 이끌었던 한일합섬, 그다음에 철도 역사 모두 사라졌고 그 공간에서의 시간은 시민들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옥기환 선생이 만든 한국 최초의 노동야학, 마산 노동야학 역시 1930년대 당시 천여 평의 부지에 교실 5개와 사무실, 회의실, 사택 2동을 갖춘 건물로 운영될 만큼 컸지만 지금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아낌없이 나누고 어려운 시기 씨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숙소가 되기도 했던 남성동 113번지. 옥기환 선생의 집 역시 여기저기 팔리다 결국 철거되고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남은 곳은 딱 하나, 남성동 91-1번지 원동무역 건물입니다. 몇 년 전에 경상남도에서 그 건축자산진흥계획 보고서란 걸 만들었어요. 건축물 중에서 조금 보존해야 될 것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 건물이 A 등급으로 분류됐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이 건물이 제일 만약에 무언가 보존을 하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물이라고 이미 해놓은 겁니다. 창원시가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근대 건조물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어낸 조례에 의해서 근대 건조물로 저걸 지정하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창원시 근대 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9세기 개항기부터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역사적, 건축사적, 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가운데 선정이 됩니다. 근대 건조물로 지정이 되면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거나 소유자가 수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등록된 창원시 근대 건조물 가운데 4호 근대 건조물인 진해 흑백다방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191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근대 건조물로 등록된 뒤 창원시 주관으로 건물을 보수 공사를 했고 이후 2021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원동무역 건물은 3층으로 증축되면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히 원형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뜯다 보면은 안에서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2층까지만 했었는데 3층은 새로 올린 건물입니다. 그런데 빼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빼대는 살아 있기 때문에 운행 복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창원시 근대 건축물로 지정을 하고 조속한 매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원동무역 주식회사는 일제강점화 지역 경제 속에서 조선인 회사가 어떻게 변모하며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산포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동무역 주식회사는 단순한 회사 하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사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옥기환 선생은 개항기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야학을 만들고 학교 설립과 각종 교육 사업에 힘썼습니다. 마산 어시장을 중심으로 상회를 운영하며 조선인의 경제권을 일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가 세운 마산 최초의 한국인 주식회사 원동무역의 수익금은 국권 회복과 독립운동 자금에 쓰였습니다. 지역사회의 교육과 경제에 다방면으로 기여한 옥기환 선생. 하지만 그가 일제강점기 지주와 경영자로 살아가는 동안 일제에 협력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기득권층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일수록 사실 권력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빼앗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워낙 부자고 이렇다 보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나 또 일본 여기 마산 경찰서에서도 기금을 좀 적은 모금 이런 걸 할 때 대표적인 게 명치신궁입니다. 당신이 제일 마산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부자니까 돈을 좀 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해 나가려면. 옥기환 선생이 한 많은 일들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흠이죠, 작은 흠. 그래도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옥기환 선생과 원동무역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연구가 돼야 된다. 현재 아는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떠받들고 높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흠길까지도 잘 드러내서.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신 역할도 더 세밀하게 파고들어야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1958년 3월 24일 마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옥기환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수년 전 그가 쌓아 올린 경제적 기반은 무너졌고, 마산에서 제일 가는 그 주택도 타인의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옥기환 선생의 후손들은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 토지개혁 등을 거치면서 집안이 더 이상 부호로서의 경제적 위치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한때 마산의 옥부자 땅을 안 밟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지. 내 살아생전에 아꼈던 야학 건물도, 평생 살았던 남성동 집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 모두 허물어졌구나. 그래도 아직 원동무역 건물이 여기에 남아있어 얼마나 기쁜고. 마산 장날은 옥부자집 밥 먹는 날이라고 했는데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네,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기 남은 원동무역 건물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싶구만.
TVN 경남교통방송 개국 1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옥부자 이야기. 기획 최병윤, 내레이션 박주원, 출연 이영광, 강민규, 김혜란, 박은현, 안혜찬, 천희재, 황규인, 허현진. 구성과 연출 정서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황혜성 경상남도의회 입법 담당관, 허정도 건축가, 박영주 향토사학자, 책 그곳에 마산이 있었다 김태호 작가, 박성원 전 창원시 의원, 원동무역 사옥 소유주 일가족 강명호 씨, 창원 특례시 건축사회 김현석 회장, 동의대학교 역사인문교양학부 김혜슬 교수, 옥기환 선생의 손자 옥규현, 옥광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